안녕하세요. 썰푸는 수다쟁이 썰수쟁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자면서 꿈 꾸셨나요? 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환상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현실과 너무 똑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름이 돋기도 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꿈을 단순한 수면 중의 환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꿈은 하늘과 인간, 신령과 인간을 잇는 통로라고 믿었죠. 그래서 예로부터 꿈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태몽, 길몽, 흉몽, 그리고 예지몽. 이 구분은 단순히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국시대 신화부터 고려와 조선의 역사서, 그리고 민속기록까지 폭넓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태몽. 태몽은 아기를 잉태했을 때 꾸는 꿈입니다. 단순히 특이한 꿈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성격과 운명, 미래 지위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동물 태몽에서는 용, 호랑이, 돼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용은 왕이나 장군, 위대한 인물이 될 징조로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도 왕의 어머니가 용꿈을 꾸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용맹과 권위를 뜻해 장군이나 지도자에 비유되었고요. 돼지는 재물과 복, 사업운을 상징했습니다. 아이가 부유하게 산다고 믿은 것이죠. 또 자연을 소재로 한 태몽도 많았습니다. 태양과 달은 출세와 영예를, 별은 뛰어난 재능과 학문적 성공을, 강과 바다는 풍요와 넓은 기운을 의미했습니다. 과일과 곡식 역시 자주 등장했는데 씨가 많은 석류, 수박, 포도는 다산과 번영, 사과, 배, 감은 재능과 송곳, 쌀과 곡식은 부와 번영을 상징했죠. 즉, 태몽은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가문과 후손의 미래까지 예고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길몽. 길몽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꿈, 복을 몰고 오는 꿈입니다. 뱀은 특히 흰 뱀이나 큰 뱀이 나오면 재물과 권세, 좋은 인연을 뜻했습니다. 소는 근면과 성실, 그리고 재산 증가를 의미했는데 흰소는 특히 큰 행운으로 여겼죠. 물고기는 풍요와 출세, 연못 속 큰 물고기는 학문적 성취를 상징했습니다. 자연현상과 관련된 길몽도 많았습니다. 비와 폭포는 풍년, 사업 번창, 좋은 소식을, 불은 재물과 권세,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다만 집이 모두 타버리는 꿈은 복잡한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재물을 얻지만 동시에 큰 변화가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보물을 얻는 꿈 역시 길몽이었습니다. 옷과 보석은 귀한 인연과 재물, 거울은 출세와 깨달음을 뜻했습니다. 세 번째, 흉몽. 좋은 꿈만 있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흉몽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전통에서는 흉몽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을 예고한다고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을 반대로 해석하거나 기륭을 뒤집는 의례, 이를테면 부적을 태우거나 꿈을 큰 소리로 말하거나 물에 씻어내는 방식으로 애군을 막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꿈은 누군가가 죽는 장면이 나와도 오히려 장수하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반대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병든 상황에서 꾼 죽음 꿈은 불길한 징조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빨이 빠지는 꿈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날 징조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성장이 다가온다는 의미로 보기도 했죠. 똥꿈은 요즘도 로또 당첨 꿈으로 불리지만 전통적으로도 재물운과 연결됐습니다. 다만 똥이 사라지거나 씻기는 장면은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네 번째, 예지몽. 마지막은 예지몽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꿈인데요. 한국 역사 기록 속에 예지몽 사례는 꽤 많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김유신 가문에서 용꿈을 꾼 뒤 실제로 김춘추가 왕이 되는 일이 나옵니다. 태몽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왕이나 대신이 꾼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큰 별이 떨어지는 꿈은 실제로 장군이 죽는 사건과 맞물려 해석되었습니다. 흉몽을 꾼 경우 제사를 지내거나 점을 쳐서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전승에도 많습니다. 어떤 농부가 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메뚜기가 몰려온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그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전해집니다. 꿈은 보통 개인이 혼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나 역술가, 해몽가에게 가져가 풀이를 받았죠. 나쁜 꿈은 물에 씻어내거나 새벽에
큰 소리로 말하거나 불에 태워 애군을 없앴습니다. 좋은 꿈은 반대로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꿈을 사고 파는 풍습도 있었는데 돼지 꿈을 꾸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문헌 속 꿈 해몽. 조선 후기에는 실제로 꿈풀이 책도 존재했습니다. 해몽 비결, 몽경, 몽점 같은 책들인데요. 여기에는 꿈의 상징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꿈의 옷이 찢어지면 가난해지고, 꿈의 집이 넓어지면 재산이 늘어나며, 꿈의 용이 승천하면 벼슬길이 열린다고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통적 꿈 해몽은 심리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세계관에서는 꿈이 단순히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하늘과 조상, 신령이 인간에게 보내는 신호였던 것이죠. 그래서 꿈은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운명까지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창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전통적 꿈 해몽은 오늘 하루 기분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운명, 그리고 국가와 직결된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태몽은 가문을 예고했고, 길몽은 복을 불러왔으며, 흉몽은 경고를, 예지몽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조상님들 지혜를 빌려서 한번 해석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꿈 해몽 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